안녕하세요. 다산에듀의 이창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5장 펌프 및 송풍기의 성능 특성에서 첫 번째 펌프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펌프라고 하는 거 있죠. 펌프라고 하는 거는 낮은 곳에 있는 액체를 높은 곳으로 이제 옮기는, 이송시켜주는 장치를 바로 펌프라고 합니다. 펌프라고. 근데 여기서 첫 번째로 펌프의 그 성능을 보기 전에 먼저 펌프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험에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펌프의 종류. 자, 첫 번째로 자, 펌프에는 이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펌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펌프의 종류. 자,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바로 터보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용접형, 그 다음에 특수형.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터보형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터보형. 자, 터보형입니다. 자, 터보형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냐? 바로 첫 번째로 원심 펌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심 펌프. 자, 원심 펌프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용어 자체, 용어 그대로 원심력이죠, 원심. 원심력을 이용한 펌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원심 펌프는 임펠러, 즉 회전차를 이제 회전시켜서 물에 원심력을 주어 그 압력을 이용해서 바로 물을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옮겨주는 펌프가 바로 원심 펌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원심 펌프를 이제 일종의 볼류트 펌프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심 펌프의 주를 이루는 것이 바로 볼류트 펌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심 펌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볼류트 펌프가 있어요. 볼류트 펌프가 있고, 그 다음에 자, 뭐가 있냐면 터빈 펌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터빈 펌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필기는 아니지만 실기 시험에 이 볼류트 펌프와 터빈 펌프를 비교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필기보다는 실기 분야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볼류트 펌프 같은 경우에는 뭐가 없냐면 안내 날개라는 것이 없어요. 여기는 안내 날개가 안내 날개라는 것이 없고요. 자, 반면에 터빈 펌프는 안내 날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내 날개 같은 경우에는 그 펌프의 그 외측에 설치를 해주는 건데, 이 안내 날개가 있으면 그 원심력이 있죠,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양정에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고양정에. 그래서 볼류트 펌프 그러니까 있어요. 안내 날개가 있고요. 그래서 볼류트 펌프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고유량. 자, 고유량이 뭐예요? 유량. 토출량이 많은 곳에 쓸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거는 저양정. 저양정이 되는 겁니다. 저양정 펌프라는 얘기고요. 좀 반대로 터빈 펌프는 안내 날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유량이고 반면에 고양정이 되는 겁니다. 고양정.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실기 시험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두 가지 비교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충류 펌프입니다. 충류. 자, 충류 펌프. 그러니까 여기서 이 충류에서 축이 뭐예요? 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축 있죠, 축. 그죠? 그 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충류 펌프 같은 경우에는 원심 펌프는 뭐예요? 원심력을 이용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충류 펌프 같은 경우에는 뭐를 이용하는 거냐면 바로 추진력, 임펠러의 추진력을 이용한 펌프가 바로 충류 펌프입니다. 그래서 충류 펌프는 임펠러의 추진력에 의해서 유체를 가압해서 바로 물을 끌어올리는 그런 펌프가 바로 충류 펌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류 펌프입니다. 사류. 자, 이 사류 펌프는 원심 펌프와 충류 펌프의 가장 좋은 점들만, 특징들만 합쳐서, 장점들만 조합해서 만든 펌프가 바로 사류 펌프입니다. 그래서 사류 펌프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임펠러의 원심력과 그리고 추진력을 이용해서 유체를 가압시켜서 물을 끌어올리는 펌프가 바로 사류 펌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액체의 원심력과
임펠러의 원심력과 그 다음에 추진력을 조합해서 사용하는 펌프가 바로 사류 펌프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터보형 펌프에는 원심 펌프, 충류 펌프, 그리고 사류 펌프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 용접형. 자, 용접형 펌프가 있는데 용접형 펌프에는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바로 회전식 펌프와 그리고 왕복식 펌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 먼저 왕복식 펌프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회전식 펌프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용접형 이거 두 가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왕복식 펌프고 어떤 게 회전식 펌프인지를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왕복식 펌프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대표적인 게 피스톤, 그죠? 피스톤 펌프가 있고요. 피스톤 펌프. 자, 펌프자 안 쓸게요. 자, 피스톤 펌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런지 펌프가 있어요. 플런지. 자, 이런 펌프의 그 용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플런지 펌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어프램 펌프가 있습니다. 다이어프램 펌프가 있는데, 그래서 피스톤 같은 경우는 왕복 운동에 의해서 바로 액체를 가압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왕복식 펌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전식 펌프는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게 기어 펌프. 기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어 맞물려서 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어 펌프라는 것도 있고요. 기어 펌프. 회전식에는 그 다음에 베인 펌프. 자, 베인 펌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사 돌잖아요, 그쵸? 나사 펌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캠 펌프, 그리고 스크류 펌프. 대표적인 것도 이런 거 있어요. 스크류 펌프. 이렇게 해서 왕복식 펌프에 어떤 것들이 있고 회전식 펌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마지막으로 특수형. 자, 특수형 펌프가 있는데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특수형 펌프에는 와류 펌프나 제트 펌프, 그다음에 수격 펌프, 그리고 점성 펌프나 관성 펌프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거예요. 용접형 펌프 중에서 왕복식 펌프와 회전식 펌프의 그 종류들을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펌프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을 볼게요. 자,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펌프에 자, 직렬 연결과 그 다음에 병렬 연결이에요. 병렬 연결입니다. 자, 이거 뭐냐면 자, 펌프를 이제 같은 성능이에요. 같은 성능의 펌프를 자, 한번 처음에 직렬 연결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연결한 거냐면 자, 펌프를 이렇게 나란하게 이렇게 연결한 거 있죠. 이렇게 직렬로. 이게 바로 직렬 연결인 거고요. 그 다음에 병렬 연결인 경우에는 이제 펌프를 어떻게 한 거냐면은 펌프를 이렇게 동일한 성능의 펌프를 자, 이런 식으로 병렬로 연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공부하신 분들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게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인데 자,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뭐를 기억하셔야 되냐면은 자, 여기서는 자, 유량과 양정을 잘 보셔야 돼요. 먼저 직렬 연결인 경우에는 뭐냐? 직렬 연결인 경우에는 자, 여기는 자, 보세요. 유량 Q는 자,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이제 운전시켰을 때랑 두 개를 직렬로 운전시켰을 때랑 비교했을 때 유량은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양정은 있죠, 양정. 자, 양정 같은 경우는 뭐 양정을 이제 압력 P라고 쓸 수도 있어요. 자, 양정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있어요. 지금 몇 개 연결했어요? 똑같은 거? 두 개를 직렬로 연결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얼마가 되냐면 이때는 2H가 돼요. 또는 2P가 돼요. 2배. 3개면 3H. 4개면 4H.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직렬 연결인 경우에는 유량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양정은 변화가 있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병렬 연결은 이거의 반대겠죠. 그죠?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병렬 연결인 경우에는 자, 유량 Q는 지금 지금 같은 성능의 펌프 두 개를 병렬 연결했잖아요. 그럼 이때는 몇 배가 되냐? 이때는 2배가 돼요. 2배. 2배가 되는데 반대로 양정은
양정은 자, 변화가 있다 없다? 네,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직렬 연결일 때랑 병렬 연결일 때 어떤 게 변하는지. 그래서 직렬은 유량은 안 변하고 양정은 변한다. 그래서 전기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렇게도 이해하시면 더 편해요. 그러니까 유량을 뭘로 보냐면 전류의 개념으로 보시고요. 전류 같은 경우는 단위 시간당 흐르는 전하의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량은 뭐예요? 유량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당 물이 흐르는 양이잖아요. 그 유량이잖아요. 똑같아요. 이거는 단위 시간당 흐르는 전하량. 이거는 단위 시간당 흐르는 물의 양이니까 유량은 전류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양정은 이제 압력의 개념이니까 이거는 전압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전압의 개념으로. 그래서 이 직렬 연결인 경우에는 전류가 어때요? 전류가 똑같잖아요. 여기 만약에 전기로 비교하자면은 직렬 연결은 이렇게 저항이 똑같은 저항의 크기가 똑같은 저항 두 개를 연결했을 때 여기가 2옴이고요. 자, 2옴이라고 할게요. 근데 직렬 연결인 경우에는 자, 전류가 어때요? 만약에 전류가 예를 들어서 2A다. 그러면 이 저항에도 2A가 흐르고 이 저항에도 똑같이 2A가 흘러요. 직렬인 경우에. 그래서 뭐가 똑같다고요? 유량, 즉 전류는 변화가 없다고요. 그런데 자, 양정, 전압 같은 경우 보세요. 자, 지금 여기 2옴이죠. 2A가 흘렀어요. 그럼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몇 볼트? 2볼트가 걸리고요.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도 마찬가지로 2볼트가 걸려요. 그러면 요 하나의 그러니까 저항이 하나일 때는 2볼트였는데 저항을 하나 또 연결했더니 몇 볼트가 됐어요? 4볼트가 됐어요. 몇 배 된 거죠? 예, 2배 된 거예요. 이런 개념이라고요. 그럼 반면에 이 병렬 연결도 보세요. 자, 저항 두 개를 이렇게 병렬로 연결했어요. 이렇게 연결했어요. 똑같아요. 여기 2옴이고요. 여기 2옴이에요. 자, 여기서 인가되는 흐르는 전류가 여기가 2A예요. 그러면은 그 키르호프의 제1법칙 있죠. 그러니까 전기를 안 배우신 분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이 부분은. 예, 전기를 배우신 분들만 좀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 2A가 흐른다고 하면은 지금 저항값이 같기 때문에 여기에 1A 흐르죠. 여기도 1A가 흐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저항 하나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라고요? 전류가 1A라고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저항을 병렬로 연결했을 때 여기 나오는 전류가 얼마예요? 나오는 전류는 2A입니다. 2A. 그죠? 어때요? 자, 저항 하나일 때는 1A가 흘렀는데 두 개를 병렬 연결했더니 2A가 흘러요. 몇 배 된 거예요? 2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유량이 2배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압 같은 경우는 보세요. 자, 2옴에 1A 흘렀으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 2볼트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 2볼트죠? 그럼 병렬인 경우에는 이 전체에 걸리는 전압 얼마예요? 2볼트예요. 어때요? 전압 똑같잖아요. 변화 없다고요.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인 경우에 어떤 게 변하는지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이거는 지난 강의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앞 강의에서. 바로 유효 흡입 수도입니다. 유효 흡입 수도. 자, 요것도 한번 개념을 보고 넘어갈게요. 자, 유효 흡입 수도는 이제 어떻게 쓸 수 있죠? 이거는 NPSH AV죠. AV. available. 그래서 실제로 흡입할 수 있는 양입니다. 유효 흡입 수도라는 거는 NPSH AV예요. 자, 그럼 유효 흡입 수도는 뭐냐? 유효 흡입 수도는 자, 보세요. 여기 그 저수조가 이렇게 있어요. 저수조가. 자, 물이 담겨 있는 저수조가 이렇게 있고요. 자, 펌프가 자, 이렇게 저수조보다 자, 위에 있다라고 할게요. 그죠? 그럼 이 배관을 통해서 이 저수조에 있는 물을 이렇게 자, 끌어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요게 바로 부압이에요. 부압 방식. 예, 부압 방식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저수조에는 지금 뭐가 작용하는 거죠? 바로 대기압. 그죠? 자, 대기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작용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대기압수도예요. 대기압수도. 자, 작용하고 있고요. 그럼 여기에 이제 어떠한 손실들이 있냐면은 바로 이 그 물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 물속에는
물속에는 바로 포화 수증기압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포화 수증기압. 그래서 포화 수증기압 수도에 해당하는 HV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배관에서의 마찰이 있겠죠? 이 배관에서의 마찰 손실이 있어요. 바로 HF라는 배관에서의 마찰 손실 수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높이. 자, 높이에 해당하는 낙차. 자, 낙차에 의한 손실 수도가 또 있단 말이죠. 낙차에 의한. 그래서 이거는 H가 되는 거죠. 네? 낙차에 의한 손실이에요. 그래서 유효 흡입수도 NPSHAV는 뭐냐? AV는 바로 대기압 환산수도에서 빼면 돼요. 뭘 빼준다? 바로 포화 증기압 수도 마이너스 관의 마찰 손실 수도,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뭐가요? 낙차에 의한 환산 수도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자, 왜 그렇다고 했어요? 자, 지금 이거는 부압 방식이에요. 부압. 그러니까 펌프가 수조보다 위에 있을 경우에는 뭐라고? 이거는 흡입. 자, 부압인 경우에는 뭐라고요? 흡입. 그렇죠? 물을 흡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저수조가 더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흡입일 경우에는 부호가 뭐라고 했어요? 흡입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부호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정압. 자, 정압 방식은 펌프가 수조보다 더 아래에 있는 경우예요. 그죠? 정압 방식은 바로 압입. 자, 압입인 경우에는 뭐라고? 부호가 플러스 부호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낙차에 의한 환산 수도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흡입인 경우에는 부호가 마이너스고요. 압입인 경우에는 부호가 플러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유효 흡입 수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효 흡입 수도는 바로 이 펌프의 성능과 연관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펌프의 성능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 펌프랑은 무관하게 바로 여기 있죠? 이 바깥에 있는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이 유효 흡입 수도가 바뀌는 거예요, 값이. 낙차가 뭐 크면 클수록 이 유효 흡입 수도는 더 작겠죠? 그쵸? 이게 높으면, 그죠? 깊이 높이면. 그래서 이 유효 흡입 수도는 펌프의 성능과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거, 그것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필요 흡입 수도입니다. 자, 필요 흡입 수도는 자, 약호로 NPSH, 자, required, 그죠? required R입니다. 필요. 그래서 NPSHRE, 이거는 이제 필요 흡입 수도인데, 이 필요 흡입 수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제조사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제조사에서 이 펌프를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필요 흡입 수도는 값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필요 흡입 수도는 일종의 진공을 만드는 능력이에요. 진공을 만드는 능력이다. 만드는 능력. 무슨 말이냐면은, 자,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펌프가 물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 펌프를 돌림으로써 이 배관 안에 있는 공기를 진공으로 만들어서 대기압보다 더 낮은 압을 만들어서 이 물이 자연스럽게 빨려오도록 하는 게 바로 이 펌프의 역할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필요 흡입수도라고 하는 거는 그 배관에 있는 그 공기를 진공 상태로 만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이 진공 상태로 만든 능력을 갖다가 손실이라고 봅니다. 손실이라고 불러요. 왜냐면 이 진공을 만드는 능력, 필요 흡입수도를 눌러줘야 하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종의 손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흡입수도. 그래서 이제 다음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유효 흡입수도랑 필요 흡입수도의 관계가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이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바로 펌프의 이상 현상인 그 공동 현상이랑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다음 강의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자, 지금 미리 말씀드릴게요. NPSHAV, 자, 이거예요. 유효 흡입수도가 필요 흡입수도 있죠? 필요 흡입수보다 더 커야 공동현상이라는 것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효 흡입수도 같은 경우에는 그 대기압 환산수도에서 뭐를 뺐어요? 바로 배관의 마찰 손실을 뺐단 말이에요. 근데 이 펌프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 배관의 마찰 마찰은 더 커진단 말이죠.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펌프를 이제
그 설계할 때, 펌프를 설계할 때 바로 필요 흡입 수도는 바로 30%의 여유를 더 줘야 돼요. 그래야 공동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배관에서의 마찰 손실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바로 30%의 여유를 두고 펌프를 설계를 하는 겁니다. 이 상태가 돼야 공동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요. 이건 다음 강의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펌프의 동력입니다. 펌프의 동력. 자, 펌프의 동력. 자, 이거는 이제 계산 문제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pom프의 동력. 자, 첫 번째, 이제 펌프의 동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바로 수동력입니다. 수동력. 자,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수동력을 물어보는지, 뭐 축동력을 물어보는지, 아니면 펌프의 전체 동력을 물어보는지를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수동력. 자, 수동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수한 동력이에요. 자, 순수한 동력으로, 자, 이거는 순수한 동력으로 뭐가 배제가 되냐면은 바로 펌프의 효율과 그 다음에 전달 계수가 요거 전달 계수 값이 무시가 됩니다. 무시. 적용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수동력은 순수한 동력으로서 펌프의 효율과 전달 계수가 무시가 되는 그러한 동력이에요. 그래서 식을 써보면 이렇다는 거죠. 자, 수동력은 감마 QH입니다. 수동력은 감마 QH. 감마는 물의 비중량이고요. Q는 유량, 그리고 H는 양정입니다. 이렇게 돼요. 단위는 킬로와트가 되는 거고요. 킬로와트. 아시겠죠? 수동력은 펌프의 효율과 전달 계수는 무시한 동력이다. 수동력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동력이 지금 쭉 보시는 동력 중에서 가장 뭐한 거예요? 가장 작은 동력이에요. 수동력이 제일 작아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축동력. 축동력도 시험에 잘 나와요. 축동력. 자, 축동력은 수동력에다가 있죠. 수동력에다가 펌프의 효율, 여기에다가 펌프의 효율을 고려한 동력이 축동력이에요. 그러니까 수동력 있죠? 수동력에다가 펌프의 효율만 적용시킨 게 뭐라고요? 축동력이라고, 축동력. 그럼 공식은 간단해지겠죠? 자, 축동력 P는 바로 이타분의 효율분의 감마 QH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동력에다가 펌프의 효율로 나눠주면 축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동기 용량이죠. 전동기 용량 같은 경우에는 용량은 축동력에다가 뭐를 추가시키면 돼요? 뭘 적용시켜주면 돼요? 바로 전달계수 K를 적용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식이 뭐가 되냐? P는 이타분의 감마 QH죠. 여기에다가 곱하기 뭐 해주라고요? 전달계수만 곱해주라고요. 그럼 이게 바로 전동기 용량인 겁니다. 전동기 용량. 하나씩 추가되면 돼요. 수동력에서 효율을 추가시키면 축동력에서 전달계수만 추가시키면 전동기 용량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여기서 이 감마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감마는 물의 비중량입니다. 그죠? 물의 비중량. 그래서 물의 비중량이 얼마냐면 9.8 kN per 세제곱미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유량 있죠, 유량. 이 유량의 단위는 뭐냐면 단위예요, 단위. 세제곱미터 per sec예요. 자,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 자, 문제의 조건에서 유량의 단위가 있죠. 유량의 단위가 세제곱미터 per sec면 이거이면 이 공식을 적용하세요. 이 공식을. 단위가. 자, 그런데 어떤 문제를 보면 유량의 단위가 초당이 아니라 분당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세제곱미터 per 미닛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이 공식보다는 이거를 좀 적용시켜 주세요. 자, 어떤 공식이냐면 이타분의 0.163 QHK 이 공식을 적용하세요. 이거. 자, 이때는 요 Q 있죠, Q. 이 유량의 단위가 뭐냐면 세제곱미터 per 미닛이에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있죠. 이 0.163이라는 값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 물의 비중량 있죠? 물의 비중량이 얼마였어요? 9.8kN/s 세제곱미터였잖아요. 그죠? 이 9.8을 자, 이 1분이 몇 초죠? 1분이 60초예요. 9.8을 60으로 나누면 0.163 돼요. 대략적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세크를 이제 이 분이잖아요. 분. 그 1분이 60초니까 9.8을 60으로 나눠주면 0.163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할 때랑 값은 다르게 나오겠죠? 달라요. 왜냐면 이게 0.163333 되거든요. 값은 다르게 나오지만 오차가 거의 미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든 큰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나온 유량의 단위가 초당으로 나오면 이 공식을 쓰고요. 뭐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게 편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량의 단위가 분당으로 나오면 이 공식을 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이걸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편하신 공식으로.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반드시 이 유량의 단위는 꼭 맞추셔야 돼요. 이 어떤 공식을 쓰든 간에. 예? 이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해서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여기서 전동기의 용량 있죠. 전동기의 용량의 단위가 뭐예요, 지금? 단위가 전부 다 킬로와트입니다. 킬로와트. 그죠? 자, 킬로와트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그걸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볼게요.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동력, 전동기 용량, 자, 동력의 단위. 지금 뭐라고요? 단위가 킬로와트. 킬로와트가 어떻게 나왔는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잘 보세요. 자, 일단 공식을 쓰면, 자, 동력 P는 2타분의 감마 Q, H, 자, K입니다. 그럼 여기서 펌프의 효율과 전달 개수는 단위가 없어요, 이거는. 단위가 없는 거예요. 그럼 단위가 있는 거는 요거 3개예요, 3개. 요거 3개입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자, 감마는 물의 비중량이죠. 그럼 물의 비중량의 단위가 뭐라고요? 킬로뉴턴 퍼 세제곱미터입니다. 이건 비중량의 단위 쓴 거예요. 자, 곱하기 이거는 유량의 단위죠. 유량의 단위니까 세제곱미터 퍼 세크입니다. 이거예요. 자, 곱하기 H는 양정 단위가 뭐예요? 미터예요, 미터. 자, 이걸 계산해 볼게요. 뭐가 나오는지. 자, 이거는 킬로뉴턴 퍼 세제곱미터고요. 여기는 세제곱미터 퍼 세크고요. 여기는 미터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세제곱미터는 이렇게 약분이 돼버리고요. 그 남아있는 거를 쓰면 이렇게 되겠네요. 킬로뉴턴 곱하기 미터, 그죠? 곱하기 미터 퍼 세크예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뉴턴미터가 뭐죠? 뉴턴미터. 이 뉴턴미터가 뭐예요? 뉴턴미터가 바로 줄입니다. 줄. 1줄. 그죠? 뉴턴 곱하기 미터가 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식이 이게 뭐가 돼요? 이게 킬로줄 퍼 세크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킬로줄 퍼 세크 나왔어요? 그럼 줄 퍼 세크가 뭐예요? 줄 퍼 세크가. 줄 퍼 세크가 이게 와트예요. 네? 이게 와트입니다. 와트. 그래서 전동기의 용량 있죠. 동력의 단위가 킬로와트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킬로와트. 이게 와트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킬로와트라는 단위가 나온 겁니다. 이거 참고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전양정을 한번 볼게요. 전양정. 자, 전양정이에요. 지금 이 펌프의 동력에 대해서 내용인데 여기서 전양정은 바로 이 H죠, H. 요 H 값에다가 대입하는 값인데 바로 전양정을 한번 볼게요. 전양정. 자, 그래서 전양정이라는 값은 이제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자, 실양정에서 실양정에다가 실양정 플러스 그다음에 배관이나 뭐 관 부속류 있겠죠. 배관이나 관 부속류에 마찰 손실수들을 더해요. 마찰 손실수들을 더하고요. 여기에다가 법정. 자, 법정 토출압을 더해 주는 거예요. 법정. 자, 법정 토출압 환산수도죠. 환산수도를 더해주는 겁니다. 이게 전양정이에요. 전체 양정. 그러면 여기서 자, 실양정. 자,
그럼 실양정이 뭐냐? 실양정이라고 하는 거는 잘 보세요. 자, 실양정이라고 하는 거는 자, 두 개를 합한 거예요. 뭐가 있냐면 자, 흡입양정과 그리고 토출양정을 더한 겁니다. 토출양정을. 자, 토출양정을 자, 더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흡입양정이 뭐고 토출양정은 뭐냐? 자, 보실게요. 자, 여기에 지금 수조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자, 수조에 이제 물이 있겠죠? 자, 여기 이제 관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물을 갖다가 자, 여기 이쪽 이 수조로 옮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수조로 자, 옮긴다라고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옮기고 싶어요. 그러면 이 상태로 놓으면 물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사이에다 뭘 설치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뭘 설치해요? 바로 펌프. 자, 펌프를 갖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펌프를 이용해서 요 관 안에 있는 공기를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바로 물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흡입 양정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지금 흡입측이죠. 이 수조의 그 표면, 자, 수면에서 이 펌프의 중심 있죠. 펌프의 중심까지의 이 수직거리를 바로 흡입 양정이라고 해요. 여기를. 흡입 양정이라고 하고요. 이 펌프에 의해서 자, 물이 이제 여기로 찼겠죠. 그죠? 일로 와서 옮겼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바로 여기 차는 자,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자, 물이 올라왔어요. 바로 이쪽 있죠. 이 높이. 물이 올라간 높이 있죠? 물이 올라간 높이가 바로 토출 양정이에요. 물이 올라간 높이가 토출 양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흡입 양정과 토출 양정을 더한 게 그게 뭐라고요? 실양정이에요. 실양정. 그래서 다 풀었으면은 이 토출 양정이라고 하는 거는 펌프의 중심에서 있죠. 펌프의 중심에서 토출 쪽의 최상층에 있는 방수구, 물을 뿌리는 거 있죠. 방수구까지의 수직거리를 갖다가 토출 양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펌프의 중심에서부터 방수구까지의 높이, 수직거리가 바로 토출 양정인데 흡입 양정과 토출 양정을 합해서 그게 바로 실양정이 나온다는 거죠. 실양정 됐어요. 그 다음에 마찰 손실 수도. 여기서 마찰 손실 수도는 흡입과 토출 측 배관. 자, 흡입 측과 토출 측 배관 있죠. 배관 내에서의 자, 물의 흐름에 의한 바로 마찰 손실 값을 수도로 환산시켜 놓은 것이 바로 마찰 손실 수도고요. 그 다음에 법정 토출압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화재 안전 기준을 보시면은 이런 게 나와요. 자, 보세요. 옥내 소화전 설비 있죠. 옥내 소화전 설비는 법정 토출 압력이 얼마냐면 옥내 소화전은 0.17메가파스칼이에요. 법정 토출압이. 그러니까 최소 0.17메가파스칼이 나와야 된다고요. 압력이. 그리고 스프링클러 설비 같은 경우에는 법정 토출 압력이 0.1메가파스칼이에요. 압력이. 근데 이거를 이제 수도로 환산시키면 대략적으로 0.17메가파스칼은 17m에 해당이 되고요. 0.1메가파스칼은 바로 10m에 해당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네 번째 과목에서도 이제 공부할 거지만 바로 옥내 소화전 설비에서의 법정 토출압 환산 수도가 17m고 스프링클러 설비에서는 얼마라고요? 10m라는 거죠. 최소의 압력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더해주면 바로 전양정이 나온다는 겁니다. 전양정. 이 전양정을 바로 펌프의 동력 있죠. 동력 구하는 요식 H에다가 바로 대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전양정의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뭐예요? 팬, 송풍기예요. 팬의 동력. 팬이에요. 팬, 송풍기, 팬의 동력.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전동기 용량은 이제 물을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동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팬, 송풍기의 동력을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바람을 불어넣는 그러한 동력을 말하는 거예요. 공식이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팬의 동력은 자, 102 곱하기 62타분의 PT 곱하기 자, Q가 됩니다. 이거예요. 102 곱하기 62타분의 PT 곱하기 Q입니다. 자, 이게 뭐라고요? 이게 팬의 동력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어요? 바로 전달계수, 여유계수 K라는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PT라는 값은 뭐냐면 PT라는 값은 바로 전압이에요. 전압. 그러니까 압력을 얘기해 주는 건데 이 전압의 단위가 뭐냐면 바로 미리 아쿠아 또는 미리 H2 수주. 요거의 단위가 바로 미리 아쿠아입니다. 미리 아쿠아. 그래서 Q는 뭐예요? Q는 풍량. 풍량이에요. 풍량. 그 단위가 세제곱미터 퍼 미닛입니다. 풍량. 세제곱미터 퍼 미닛 풍량이고요. 자, 102 곱하기 얼마? 60. 그리고 2타는 효율이 되겠고요. 그리고 K는 전달 개수입니다. 이게 바로 송풍기, 팬의 동력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뭐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 공식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내용 볼게요. 자, 7번째는 펌프의 상사법칙이에요. 자, 펌프의 상사법칙. 자, 여기도 출제 빈도가 좀 높은 부분이죠. 상사법칙. 자, 펌프의 상사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펌프를 이제 설계할 때 이제 어떠한 모형을 만들겠죠, 그죠? 모형을 만드는데 실제로 이제 펌프 크게 쓰는 펌프 같은 경우는 길이가 막 2m가 되는 그런 펌프를 만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 2m 되는 거를 만들어서 테스트할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펌프의 그 성능, 설계를 하기 위해서 자그마한 모형을 만들어서 그 큰 펌프를 예측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펌프의 상사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의 기본 원리는 뭐가 있냐면은 이런 거예요. 자, 만약에 길이가 있죠. 자, 길이가 2배가 되면 자, 넓이는 몇 배가 되죠? 넓이는?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뭐 정사각형이 있다고 했을 때 볼게요. 정사각형이 있다고 했을 때 길이가 2배가 돼 버리면 넓이는 얼마가 돼요? 넓이는 몇 배? 4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넓이 4배가 돼요. 그러면은 부피는 몇 배가 돼요? 부피는 몇 배가 돼요? 부피는 만약에 이런 정육면체다. 자, 정육면체인데 한 변의 길이가 자 2배가 증가했다. 그러면은 부피는 몇 배가 되는 거예요? 부피는 8배. 그렇죠? 이런 개념인 거라고요. 상사 법칙이라는 게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자, 한 펌프의 그 성능 곡선으로 다른 임펠러의 크기나 그 속도를 가지는 펌프의 유량 그리고 양정 그다음에 동력을 예측할 수 있는 법칙이 바로 상사 법칙이라는 거예요. 상사 법칙. 그래서 이 상사 법칙은 이제 뭐에 비례하냐면은 상사 법칙은 바로 회전수. 자, 회전수와 그다음에 직경에 비례합니다. 비례해서 바로 뭐가 있다고요? 토출량, 그다음에 양정, 그리고 동력 요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상사 법칙이 성립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공식을 좀 암기하셔야 되겠죠? 공식을. 자,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자, 유량. 자, 토출량, 유량 똑같아요. 자, 유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Q1분의 Q2는 N1분의 N2 곱하기 D1분의 D2의 세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Q1, N1, D1은 조그만 모형의 펌프라고 보시면 되고요. Q2, N2, D2는 이 모형을 가지고 좀 더 큰 펌프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큰 펌프를. 그래서 이 유량 같은 경우에는 바로 속도에 비례하고요. 회전수에 비례하고요. 그리고 직경의 몇 제곱? 직경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직경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여기서 왜 이게 나왔냐면은 자, 보세요. 이 지금 유량은 일종의 부피예요, 부피. 그죠? 최적이에요, 최적. 부피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길이를 2배로 하면 부피는 몇 배가 된다고요? 2의 세제곱배가 된다고요. 그러면 이 지름 같은 경우는 뭐예요? 지름이 결국 길이잖아요, 길이. 그죠? 길이의 몇 제곱이라고요? 세제곱이라고요. 그래서 이 유량은 뭐라고요? 회전수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 직경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세제곱에. 이게 바로 유량입니다. 유량. 됐죠? 유량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뭐가 성립하냐면은 양정이에요. 양정.
자, 양정 같은 경우에는 H1분의 H2는 잘 보세요. N1분의 N2의 제곱 곱하기 D1분의 D2의 자, 제곱이 돼요. 제곱. 양정 같은 경우는 양정. 그래서 똑같아요. H1, N1, D1을 무형으로 보시고요. H2, N2, D2를 크게 더 확대시킨 펌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양정 같은 경우에는 회전수의 제곱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직경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양정은 회전수의 제곱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직경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동력이에요. 동력. 자, 동력은 L1분의 L2는 N1분의 N2의 자, 세제곱 곱하기 D1분의 D2의 이거의 5제곱이 돼요. 5제곱. 그래서 동력은 회전수의 세제곱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직경의 5제곱에 자, 비례합니다. 자, 이거 지수를 잘 보세요. 지수 잘 보세요. 지수가 1, 2, 3이죠. 1, 2, 3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3, 2, 5입니다. 3, 2, 5. 1, 2, 3, 3, 2, 5.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1, 2, 3, 3, 2, 5. 바로 유량과 양정과 동력의 바로 상사 법칙인 겁니다. 딱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이 세 가지 말고는 없어요. 세 가지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내용은 뭐냐면, 자, 바로, 비교 회전도라는 개념이에요. 비교 회전도. 이거는 이제, 공식만 좀 암기하고 계시면 돼요. 자, 여덟 번째 내용은, 자, 비교 회전도. 자, 다른 말로 이거를 이제 비속도라고 합니다. 비속도. 예, 비속도라고도 해요. 바로 스페시픽 스피드라고 해가지고, 비교 회전도, 비속도라고 하는데, 이 비교 회전도 같은 경우는 뭐냐면 회전차, 임펠러의 형상을 나타내는 척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쉽게 얘기해서 여러 가지 펌프나 그 팬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수치로 정량화시킨 값이 바로 비교 회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은 일종의 펌프의 성능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값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비교 회전도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 비교 회전도는 자, 어떤 변수에 의해서 이제 변하냐면은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자, 전양정, 그리고 유량, 토출량, 유량, 그 다음에 회전수. 회전수에 의해서 바로 이 비교 회전도의 값이 이제 변한다라고 하는 건데, 자, 공식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비교 회전도, 비속도 NS는 회전수 곱하기 바로 n분의 h의 4분의 3승이고요. 여기는 루트 q가 됩니다. 유량, 양정, 그리고 단수. 이 n은 단수예요. 단수. 이게 단수가 1이면은 그냥 요 n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2단이면 n에다가 2를 대입하시고요. 3단이면 n에 3을 대입하시면 돼요. 그 n은 바로 단위가 rpm인 회전수가 되는 거죠. 회전수. 그래서 이 공식을 어떻게 이제 암기를 하시냐면은 이렇게 암기하시면 편해요. 보세요. n 곱하기 자, 요거 그 단위 1단이라고 볼게요. 1단이라고 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양정이고요. 전양정. 그다음에 유량인데 여기서 이 루트라는 거는 2분의 1승이잖아요. 그죠? 루트는 2분의 1승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지수로 루트를 지수로 바꾸면 얼마냐면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그렇죠? 2분의 1승이 루트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4분의 3승. 어떻게 하면 돼요? 1, 2, 3, 4. 그죠? 차례 들어오죠? 1, 2, 3, 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양정의 4분의 3승 그리고 유량의 2분의 1승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비교 회전도. 그래서 계산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비교 회전도 같은 경우는 단위가 있어요. 이거 무차원수 아닙니다. 이거는 무차원수가 아니에요. 단위가 존재해요. 비교 회전도. 그래서 요 내용까지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식 다 암기를 해주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이제 문제 풀면서 다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